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렌즈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렌즈 기초 14주차 2차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본격적인 수업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 1차시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요점 정리해보면 결국은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가장 큰 차이점에 의해서 굴절력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학습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안경은 눈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정점간 거리만큼 대략 12m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의 광학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콘택트렌즈는 결국은 눈에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점간 거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은 안경 처방값에서 정점간 거리만큼을 보정해 준 값을 최종적으로 콘택트렌즈의 처방값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콘택트렌즈와 또 눈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학습할 거고요. 두 번째로 결국은 이런 콘택트렌즈와 누액, 눈물, 또 눈의 시스템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눈물 렌즈의 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결국은 콘택트렌즈와 누액, 눈의 시스템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변화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서 결국은 눈물 렌즈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콘택트 렌즈의 처방값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콘택트 렌즈 후면에는 누액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후면에 굴절력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즉,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눈의 각막 앞쪽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이 콘택트 렌즈 앞쪽에 이렇게 누액 렌즈라는 것이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누액 렌즈에 의해서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후면에 굴절력의 변화를 발생시키게 되고, 따라서 최종 콘택트 렌즈의 처방값도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누액층, 눈물 렌즈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태와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광학 렌즈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중간에 형성되는 콘택트 렌즈와 각막 사이에 형성되는 이런 눈물층은 단순히 하나의 물로 이루어진 층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은 하나의 광학 렌즈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누액 렌즈의 형성에 의해서 각막 전면의 굴절력도 변화되게 되고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후면 굴절력의 변화, 또 각막의 전면의 굴절력의 변화에 의해서 결국은 최종 처방되는 콘택트 렌즈의 처방값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누액 렌즈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가운데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는 각막의 곡률 반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콘택트 렌즈의 후면 곡률 반경으로 처방되었을 때의 예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과 콘택트 렌즈 후면의 베이스 커브가 일치하는 형태로 처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콘택트 렌즈와 각막 사이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의 경우에는 플래노의 굴절력을 갖게 됩니다. 즉 평면 렌즈의 굴절력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콘택트 렌즈 굴절력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겠죠. 하지만 앞쪽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각막의 굴절력, 각막의 곡률 반경보다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이 평평한 경우입니다. 자, 이 그림을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각막은 평평한데 콘택트 렌즈가 아니죠. 각막은 일정한 부분에 화면을 잠깐 지워볼게요. 각막은 일정한 형태의 곡률 반경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이 이렇게 과장돼서 표현하자고 하면 평평하게 형성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뒤쪽에, 콘택트 렌즈 뒤쪽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의 형태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3번의 예제처럼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보다 각막의 망곡도가 더 크게 되면 마이너스 누액 렌즈를 형성하게 되고, 반대로 각막은 평평하지만 콘택트 렌즈의 후면 곡률 반경이 가파르게, 즉 망곡도가 큰 경우라면, 즉 콘택트 렌즈의 망곡도가 각막의 망곡도보다 큰 경우라면 결국은 플러스 굴절력을 갖는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이 PPT에서 아셔야 될 내용은 각막의 전면 곡률 반경보다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누액 렌즈의 형성이 달라지게 된다. 즉 각막의 곡률 반경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콘택트 렌즈 후면의 베이스 커브가 평평하거나 또는 각막의 곡률 반경보다 더 가파르게 처방되었을 경우에는 이 각막과 콘택트 렌즈 사이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누액 렌즈의 형태에 따라서 결국은 최종 선택되는 콘택트 렌즈의 처방값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로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PPT에서는 각막의 만곡도라고 표현하는 다이옵터의 단위로 표현을 했다면 이 다이옵터 단위의 표현을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각막의 곡률 반경인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도 비슷한 설명이 됩니다. 즉 망곡도라는 것은 각막이 얼마만큼 휘어져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즉 굴절력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각막의 곡률 반경이라는 것은 각막을 연장선을 그었을 때 하나의 원으로 만들었을 때 그 중심에서부터의 반경 R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곡률 반경이 크면 클수록 각막의 망곡도는 작아지게 되고, 곡률 반경이 작아지게 되면 반대로 각막의 망곡도는 커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겠죠. 따라서 동일한 말이지만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살펴보면 평행한 피팅의 경우에는 각막의 곡률 전면의 곡률 반경과 콘택트 렌즈 후면의 곡률 반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간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가 플래노, 즉 굴절력이 없는 형태의 평면 렌즈로 형성이 될 테지만, 만약에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이 콘택트 렌즈 후면의 곡률 반경보다 크다면 스티프한 처방이 되게 됩니다. 이런 말을 그냥 말로써 이해하려면 좀 어려우니까요.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그림을 통해서 그려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각막의 곡률 반경을 아무렇게나 일단 그려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려 놓고요. 콘택트 렌즈 후면의 곡률 반경보다 각막의 곡률 반경이 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콘택트 렌즈가 더 가파르게 스티프하게 처방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즉 콘택트 렌즈가 이렇게 가파르게 처방되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콘택트 렌즈와 각막 중간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의 형태를 보면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각막의 곡률 반경보다 콘택트 렌즈의 후면의 곡률 반경이 크다면, 즉 콘택트 렌즈가 더 평평한 후면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면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후면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는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에 따라서 이런 누액 렌즈의 형태와 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 옆에 별표가 이렇게 5개나 쳐져 있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이 앞전에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은 콘택트 렌즈를 각막 앞에 착용할 때 콘택트 렌즈 후면의 곡률 반경이 각막의 곡률 반경보다 평평한지 또는 가파른지에 따라서
이 사이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의 양이 달라지게 되고 이런 누액 렌즈의 양에 따라서 결국 최종적인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달리 처방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래쪽에 공식을 잠깐 살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은 결국은 교정되는 안경의 굴절력에서 누액 렌즈의 굴절력을 빼주게 되면 그것이 최종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뒤쪽에서 예제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안경 처방 굴절력이 있을 거고요. 이 안경 처방 굴절력에서 이 누액 렌즈의 양만큼을 빼주어야 결국은 최종 처방되는 콘택트 렌즈의 처방값이 정확하게 되겠죠. 물론 이 교정 안경 렌즈의 굴절력에서 정점 간 거리만큼 보정을 해주어서 환산을 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결국은 이런 누액 렌즈의 형태, 양에 따라서도 결국은 최종 처방되는 안경의 굴절력에서 최종 처방되는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달리 변화시켜서 처방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눈물 렌즈를 계산할 때 이런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도대체 이 누액 렌즈가 형성된다는 건지 그림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샘 아저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요 샘 아저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샘 아저씨는 뭐냐면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더 스팁하게 처방하게 되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면 각막의 곡률 반경보다 더 스팁하게 처방되면 결국은 플러스 누액 렌즈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줍니까? 플러스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되면 이 값만큼을 보정해 줘야 되겠죠. 플러스 값을 보정해 줄 수 있는 건 결국은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더해 주어라. 무엇을 더해 주게 됩니까? 마이너스 굴절력을 더 더해 주어서 최종 콘택트 렌즈 처방값으로 결정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반대에 FAB이라는 규칙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FAB이라는 규칙보다는 이 샘 아저씨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는데 모든 안경사들은 각막의 전면 곡률 반경이 있으면 이 전면 곡률 반경에 콘택트 렌즈의 후면 곡률 반경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평행한 피팅을 해주고 싶지만 만약에 평행한 피팅을 해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막의 곡률 반경이 7.80mm이고 콘택트 렌즈 후면의 베이스 커브를 7.80mm로 정확하게 맞추어 준 후에 최종 피팅 상태를 평가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아야 하겠지만 실제로 각막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 각막은 비구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눈꺼풀의 작용이라거나 누액 렌즈의 작용에 의해서 이 이론적인 내용과는 조금 다른 피팅 상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7.80의 베이스 커브를 가진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더니 이 렌즈가 너무 플랫해서 이 움직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할 때 렌즈가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처방하면 좋을까요? 이 움직임이 너무 많아서 착용감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스팁한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선택하겠죠. 즉 7. 예를 들어서 70mm의 콘택트 렌즈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7.70의 베이스 커브를 가진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더니 아주 피팅 상태도 좋고 움직임도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베이스 커브는 7.70mm가 되겠지만 그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면 7.80mm의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선정해 주었는데 너무 플랫한 처방이 되어서 결국은 이 콘택트 렌즈를 조금 더 스텝하게 처방하겠다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이 마이너스 3 다이옵터였다면 플랫한 처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티판 형태의 처방을 하게 되고 이 스티판 형태의 처방으로 최종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7.70mm로 처방했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막은 7.80mm의 베이스 커브를 가지고 있는데 얘보다 훨씬 더 스티판 형태의 베이스 커브를 가진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 주었고 이로 인해서 플러스 누액 렌즈가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처방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은 마이너스 3다이옵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조금 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시킨 마이너스 3.50 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야 결국은 플러스 누액 렌즈가 상쇄돼서 안경 굴절력인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의 굴절력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앞전에 설명한 내용만 이해해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그럴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아무리 들어도 저게 무슨 얘기인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교정 안경 굴절력이 마이너스 2다이옵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다이옵터의 안경을 처방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데 베이스 커브가 4.50 다이옵터의 망곡도를 가진 콘택트 렌즈를 처방한 거죠. 이때 각막의 케라토미터 측정값, 즉 각막의 망곡도가 44.0 다이옵터인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4.50 다이옵터의 각막의 망곡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을 얘보다 조금 더 아니죠. 미안해요. 다시 한번. 자, 각막의 망곡도가 44.0이니까 44.0 다이옵터의 망곡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44.50 다이옵터로 처방을 했으니 결국은 조금 더 스팁하게 처방한 거죠. 44.50 다이옵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금 더 스티판 형태의 콘택트 렌즈 처방이 되었다. 이랬을 때 아주 최적의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가 되었다면 결국은 이 스티판 처방에 의해서 플러스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 플러스 누액 렌즈의 양은 결국은 이 콘택트 렌즈의 망곡도에서 각막의 망곡도를 빼준 양만큼이다. 즉 44.50 다이옵터 빼기 각막의 망곡도인 44.0 다이옵터를 빼주게 되면 결국은 플러스 0.50 다이옵터의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되고 따라서 이런 플러스 누액 렌즈에 의해서 최종 처방되는 안경의 굴절력에서 빼기 마이너스 2 다이옵터 빼기 누액 렌즈가 얼마였어요? 플러스 0.5니까 플러스 0.50 다이옵터를 빼주게 되면 결국 빼기와 더하기를 합치면 빼기가 되게 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면 안경 굴절력인 2 다이옵터와 동일한 굴절력의 효과가 나타나서 이 콘택트 렌즈 착용자가 안경을 착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최적의 시력 상태를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누액 렌즈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안경의 굴절력과 동일한 굴절력인 마이너스 2 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로 처방하게 되면 플러스 누액 렌즈에 의해서 즉 마이너스 처방값이 좀 저교정되는 상태로 처방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교정 시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겠죠. 자, 결국은 지금 아래쪽에 보는 것과 같은 계산 방식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5 다이옵터의 최종 처방 콘택트 렌즈 처방값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께서 또 중요하게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요 상관관계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이옵터 단위로 직접적으로 만약에 각막의 망곡도와 콘택트 렌즈의 후면 망곡도가 결정이 되었다면 디옵터 단위, 즉 디옵터 단위이기 때문에 곧바로 안경의 처방값에서 계산을 해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7.80mm의 각막의 곡률 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7.70mm의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컵을 처방하였다. 이때 누액 렌즈의 양이 얼마인가를 물어보게 되면
누액렌즈라는 것은 굴절력을 가지고 있고 다이옵터 단위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밀리미터 단위로 제시를 해주면 내가 풀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되겠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요 얘기입니다. 즉 0.1mm의 베이스 커브의 변화, 곡률 반경의 변화는 0.5 다이옵터의 굴절력의 변화와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7.80mm의 각막의 곡률 반경을 가진 사람에게 7.70mm의 약간 스티프한 형태의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면 둘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0.1mm의 곡률 반경의 차이가 나는 거죠. 즉 0.1mm만큼 더 스티프하게 처방해 주었으니 누액 렌즈의 처방값은 어떻게 될까요? 각막보다 더 0.1mm만큼 스티프한 처방을 해주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누액 렌즈를 형성하게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0.50 다이옵터의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안경 처방값이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의 완전 교정값을 안경 처방값으로 갖는다면 결국은 얘에서 누액 렌즈의 양만큼인 플러스 0.50 다이옵터를 빼주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의 안경을 처방해 주어야만 최적의 교정 시력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이 아래쪽에 이 밀리미터 단위를 다이옵터 단위로 환산할 때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즉 0.1mm의 베이스 커브의 차이는 반대로 곡률 반경의 차이는 0.5 다이옵터의 굴절력의 차이와 같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예제를 풀어보면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완전 교정 안경의 굴절력이 마이너스 1 다이옵터이고 각막의 곡률 반경, 즉 곡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이옵터 단위니까 만곡도가 되겠네요. 46 다이옵터의 만곡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45 다이옵터의 만곡도를 가진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을 때 결국은 누액 렌즈가 얼마이고 최종 처방되는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에서 뭘 빼주는 거죠? 각막의 굴절력을 빼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다이옵터에 뭐가 형성되는 거죠?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경 교정 굴절력이 마이너스 1 다이옵터니까 안경 교정 굴절력인 마이너스 1 다이옵터 빼기 마이너스 1 다이옵터의 누액 렌즈, 즉 얘는 합쳐서 플러스 1 다이옵터가 되고 결국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합쳐주게 되면 결국은 0.00 다이옵터의 최종 처방 콘택트 렌즈 굴절력이 계산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1 다이옵터의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에게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 플래노 콘택트 굴절력을 가진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다이옵터의 안경을 쓰는 사람에게 도수가 없는 콘택트 렌즈를 처방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상하죠. 그렇지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누액 렌즈가 어떤 굴절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렌즈의 굴절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마이너스 굴절력의 누액 렌즈를 가지기 때문에 이미 누액 렌즈가 마이너스 1 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다이옵터의 안경을 처방하지 않아도, 즉 마이너스 1 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지 않아도 누액 렌즈가 이미 안경의 굴절력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이번에는 46 다이옵터로 변화가 됐어요. 그럼 어떤 상황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결국은 콘택트 렌즈에서 46 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에서 각막의 곡률 만곡도를 빼주게 되면 46 다이옵터가 되고 결국은 누액 렌즈의 굴절력은 0 다이옵터가 되겠죠. 그럼 최종 콘택트 렌즈 처방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안경의 굴절력과 똑같은 마이너스 1 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 처방값을 가지게 되겠죠. 왜 그래요? 누액 렌즈의 굴절력이 0 다이옵터니까 누액 렌즈는 아무런 굴절력의 효과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경의 처방값인 마이너스 1 다이옵터를 안경으로 처방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처방된 콘택트 렌즈의 만곡도가 47 다이옵터면 자, 콘택트 렌즈의 만곡도에서 뭘 빼준다 그랬죠? 그렇죠. 각막의 만곡도를 빼주게 되면 결국은 플러스 1 다이옵터의 어떤 렌즈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고 최종 처방되는 콘택트 렌즈의 처방값은 안경 굴절력 1다이옵터 빼기 플러스 1다이옵터의 누액 렌즈를 빼주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2다이옵터의 최종 처방 콘택트 렌즈 굴절력이 도출되는 거죠. 결국은 마이너스 1다이옵터의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에게 47다이옵터의 망곡도를 가진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면 마이너스 2다이옵터의 최종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처방해야지만 마이너스 1다이옵터의 안경 렌즈에 광학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은 누액 렌즈가 플러스의 누액 렌즈를 갖는 거죠. 즉 각막 앞에 플러스 누액 렌즈를 가지게 되니 마이너스 안경 굴절력을 얘가 상쇄해 버리니까 결국은 이 플러스 누액 렌즈만큼을 더 어떻게 해준다고 했죠? 아까 쌤 아저씨 얘기했잖아요. 더 스티프하게 처방하게 되면 결국은 그 누액 렌즈 값만큼 어떻게 해준다고요? 결국은 안경 처방값에서 더해 주어서 1다이옵터를 더해 주어서 결국은 2다이옵터, 마이너스 2다이옵터의 안경을 처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콘택트 렌즈를 스티프하게 처방하면 할수록 결국은 플러스 값의 누액 렌즈의 굴절력을 갖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각막보다 스티프하게 처방하면 할수록 누액 렌즈의 굴절력은 플러스 굴절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각막이 콘택트 렌즈 곡률 반경보다 평평할 때 이 얘기는 뭐냐면 각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콘택트 렌즈는 이렇게 베이스 컵을 갖는데 각막이 더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콘택트 렌즈를 스티프하게 처방하는 거나 콘택트 렌즈의 그 곡률 반경보다 어떻게 된 거야? 각막이 평평한 거나 어차피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그럼 결국은 플러스 누액 렌즈를 형성하게 되고 이때는 결국은 플러스 누액 렌즈에 의해서 최종 처방되는 콘택트 렌즈 굴절력 값은 더 마이너스 값을 처방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눈물 렌즈, 누액 렌즈의 중심 두께가 크면 클수록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다. 누가? 누액 렌즈가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안경 렌즈의 그 형태를 봤을 때 마이너스 안경 렌즈의 경우에는 중심 두께가 얇죠. 플러스 렌즈의 경우는 어때요? 중심 두께가 두껍죠. 따라서 중심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는 눈물 렌즈의 중심 두께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 안경 렌즈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눈물 렌즈의 중심 두께가 커지면 커질수록 플러스 굴절력을 가지는 누액 렌즈가 형성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콘택트 렌즈의 처방을 플랫하게 하게 되면 즉 각막의 망곡도보다 더 플랫한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컵을 갖도록 처방하게 되면 이 중간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는 어때요? 지금 형태로 봐도 당연히 마이너스 누액 렌즈를 형성하게 되겠죠. 또한 각막이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보다 가파를 때, 즉 이런 얘기입니다.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보다 각막의 곡률 반경이 더 가파르다면, 곡률이 더 가파르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누액 렌즈를 형성하게 되겠죠. 동일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눈물 렌즈의 중심 두께가 얇다면 눈물 렌즈의 중심 두께가 얇아지면 질수록 마이너스 렌즈 형태의 누액 렌즈를 가진다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쭉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콘택트 렌즈를 스티프하게 처방하게 되면, 즉 각막보다 콘택트 렌즈를 스티프하게 처방하게 되면 어떤 누액 렌즈가 형성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딱 그림 봐도 알죠? 플러스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되고 결국은 근시도수를 더 높이거나 원시도수를 더 낮추는 형태로 처방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플러스 누액 렌즈가 형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원시를 처방하는 사람이라면 이 누액 렌즈가 이미 플러스 굴절력을 가지니까 원시 굴절력을 좀 낮춰서 처방해야 되겠죠. 그죠? 또 반대로 만약에 안경 처방을 마이너스 안경 처방을 해야 한다면 얘를 마이너스 안경 렌즈를 플러스 누액 렌즈가 어떻게 돼요? 상쇄해 버리니까 결국은 교정 효과가 좀 낮아지니까 마이너스 굴절력을 좀 높여서 처방을 해주는 게 당연하겠죠. 반대로 플랫하게 피팅을 하게 되면 즉 각막보다 더 플랫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면 누액 렌즈가 어떤 굴절력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누액 렌즈를 가지게 되고 결국은 이 마이너스 누액 렌즈에 의해서
근시 도수는 조금 더 낮춰서 처방하고요. 이 안경 얘기하는 거예요. 안경이 근시 도수, 마이너스 도수가 처방됐으면 그 도수를 좀 낮춰서 처방해야 되겠죠. 또 반대로 원시 굴절력을 가진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시 도수를 더 높여서 결국 최종 콘택트 렌즈로 처방해야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 가지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좀 전에는 어떤 거냐면 이 각막이 난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상태이고요. 이번에는 후면이 토릭 눈물 렌즈를 가지게끔, 즉 각막이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을 갖는 상태를 예를 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풀었던 얘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안경을 착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안경이 제일 앞에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콘택트 렌즈가 위치하게 되고, 각막이 위치하게 되겠죠. 그쵸? 안경, 콘택트 렌즈, 각막 이런 식으로 항상 위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위치 관계를 봤을 때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경에서 빼기, 콘택트 렌즈 빼기, 각막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안경 빼기, 콘택트 렌즈 빼기, 각막, 항상 이걸 머릿속에 중요하게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콘택트 렌즈의 만곡도에서 각막의 만곡도를 빼준 게 바로 누액 렌즈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44다이옵터, 즉 굴절력 크로스를 그리게 되면 90도 방향도 180도 방향도 44다이옵터의 만곡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하드 콘택트 렌즈에서 빼기, 각막을 빼주면 그게 누액 렌즈가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각막의 굴절력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180도 방향이 44다이옵터고 90도 방향이 44.5다이옵터네요. 그럼 44.5다이옵터니까 결국은 이렇게 굴절력 크로스가 형성되겠죠. 따라서 44다이옵터 빼기 44.5 또 44 빼기 다이옵터 빼기 44.0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굴절력 크로스를 그리게 되면 이 90도 방향은 마이너스 0.50 다이옵터가 되고 180도 방향은 0 다이옵터가 형성되겠죠. 따라서 결국은 누액 렌즈는 이러한 형태의 토릭 형태의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안경의 굴절력에서 요 안경의 굴절력 있잖아요. 요걸 표기 전환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굴절력 크로스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안경의 굴절력 빼기 누액 렌즈의 굴절력 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5 빼기 마이너스 1.5 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결국은 90도 방향은 플러스 1다이옵터. 그 다음에 180도 방향은 마이너스 1다이옵터 빼기 0다이옵터니까 마이너스 1다이옵터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90도 방향도 180도 방향도 1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갖는 최종적으로 구명 굴절력이겠네요. 구명 굴절력을 가진 마이너스 1다이옵터의 하드 콘택트 렌즈로 처방하게 되면 이러한 안경 교정 도수를 가지는 사람, 토릭 안경을 쓰던 사람도 구면 하드 렌즈로 처방하게 되면 완전 교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누액 렌즈가 토릭의 형태로 형성돼서 각막의 난시를 보정해 주었기 때문이겠죠. 네, 이번에는 예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안경 교정 도수는 스페리컬 마이너스 1다이옵터, 실린더 마이너스 0.75다이옵터, 축방향 180도인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 교정 굴절력 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각막의 만곡도를 측정해 봤더니 180도 방향에서는 44다이옵터의 만곡도를 가지고 있고 각막의 90도 경선에서는 44.5 다이옵터의 만곡도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각막 난시의 양은 이렇게 C-0.50 다이옵터 180도의 각막 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에게 콘택트 렌즈 베이스 커브가 44.00 다이옵터인 만곡도를 가진 콘택트 렌즈 후면의 만곡도가 44 다이옵터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된 결과가 되겠죠. 결국은 토릭 형태로 생겨있는 즉 각막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면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한 상황이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누액 렌즈의 양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앞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누액 렌즈, 즉 달리 얘기해서 눈물 렌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준다 그랬죠? 콘택트 렌즈의 만곡도에서
각막의 망곡도를 빼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콘택트 렌즈의 망곡도를 살펴보면 44다이옵터가 되니까 구절력 크로스 형태로 표기를 하고, 구면 콘택트 렌즈네요. 그죠? 베이스 커브가 전체가 다 44다이옵터인 경우이니까요. 그러면 90도 경선 방향도 44다이옵터, 180도 경선 방향도 44다이옵터라고 콘택트 렌즈의 망곡도를 표기해 주고, 이번에는 각막의 망곡도를 콘택트 렌즈 망곡도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막의 망곡도가 어땠습니까? 180도 경선 방향에서 44다이옵터였고, 그 다음에 90도 경선 방향에서 44.50 다이옵터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누액 렌즈의 그 구절력 표기를 한번 해보면 44다이옵터 빼기 44.5다이옵터이기 때문에 90도 경선 방향은 0.50 다이옵터의 구절력을 가지고, 180도 경선 방향은 44다이옵터를 2개 빼주면 0 다이옵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은 눈물 렌즈가 형성되게 됩니다. 즉, 어떤 형태? 각막이 토릭 형태로 난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액 렌즈도 토릭 형태의 누액 렌즈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누액 렌즈의 양이 얼마인가요?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이 구절 크로스 방식으로 표기한 것을 S-C 표기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스페리컬은 0다이옵터니까요. 0.00 다이옵터. 컨비네이션 실린더 마이너스 0.50 다이옵터이고요. 축방향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80도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S-C 표기라면 이렇게 표기가 될 거고, 근데 스페리컬이 없기 때문에 얘는 보통 생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C-0.50 다이옵터 AX 180도와 같은 뭘 갖는다고요? 그렇죠. 토릭 형태의 누액 렌즈가 형성됐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종적인 콘택트 렌즈, 이런 누액 렌즈가 형성된 사람에게 최종 처방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주면 됩니까? 그렇죠. 안경 굴절력이죠. 그래서 180도 방향은 마이너스 1 다이옵터이고, 그 다음에 90도 경선 방향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75 다이옵터인 안경 렌즈에서 뭘 빼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누액 렌즈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90도 경선 방향이 마이너스 0.50 다이옵터인 누액 렌즈고, 180도 경선 방향은 플래노인 누액 렌즈를 형성하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콘택트 렌즈 처방값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75, 또 마이너스 0.50. 이 밑에 그림을 보고 표현하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경의 굴절력에서 누액 렌즈의 굴절력을 빼주게 되면 결국은 90도 경선 방향은 마이너스 1.25 다이옵터가 되고요. 180도 경선 방향은 마이너스 1 다이옵터인 콘택트 렌즈를 최종적으로 처방하게 되는 것이죠. 얘를 이 구절력 크로스 형태로 표기된 방식을 S-C 표기 방식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콘택트 렌즈? 그렇죠. 토릭 콘택트 렌즈, 토릭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면 이 안경을 착용했을 때와 동일한 형태로 교정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콘택트 렌즈 기초 14주차 2차 시수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은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이 각막에 하드 콘택트 렌즈를 어떻게 착용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콘택트 렌즈 누액, 눈물, 그리고 각막의 시스템에 의해서 누액 렌즈의 양, 크기가 변화되게 되고, 결국은 이런 누액 렌즈의 양에 따라서 최종 처방되는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달리 처방하면 되겠죠. 이때 각막의 망곡도보다 콘택트 렌즈의 망곡도가 더 작다면, 즉 플랫하게 처방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누액 렌즈가 형성될 거고요. 각막의 망곡도보다 콘택트 렌즈의 망곡도가 더 가파른 형태로 이렇게 처방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플러스 누액 렌즈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각막의 형태, 각막의 망곡도보다 스티프하게 처방하게 되면 플러스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누액 렌즈의 양을 평가해서 최종적인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처방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누액, 눈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PPT로 요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심화된 깊이 있는 내용을 학습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콘택트 렌즈와 누액 눈 시스템에 대해서 더 깊은 심화 학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미의학 교재 219페이지에서 237페이지를 한번 정독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것으로 14주차 콘택트 렌즈 기초 14주차 2차 시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